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학교에서 공도 때리고 게임도 하면서 열심히 배구를 배우고 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하지 못해 이렇게 목소리로 먼저 만나게 되네요. 저는 1학년 자유학년제 예술체육 하이큐반을 가르치고 있는 연주쌤입니다. 와! 여러분이 지금 배구를 직접 하지는 못하지만 쌤이 영혼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배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수업을 준비해서 가르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즐거운 배구의 세계로 가볼까요? 고고! 연주쌤이 알고 싶다. 연주쌤은 과연 누구인가? 자, 연주쌤은 누구일까요? 앞에서 OT나 여러 가지 영상에서 제 목소리를 들었다면 이미 추측하셨을 거예요. 네, 저는 3학년을 가르치고 있고요. 3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시간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스포츠를 같이 하고 있어요. 쌤은 운동을 정말 좋아하고 저 그림처럼 커피도 매우 좋아한답니다. 그럼 연주쌤은 배구를 잘하시나요? 쌤은 배구를 좋아합니다. 연주쌤은 키가 몇일까요? 저는 아직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쌤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학교에 왔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게임하면서 그때 알아보도록 해요. 자, 그럼 우리 무엇을 배울까요? 이번 시간에는 총 4가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분명 배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왜 이론 수업 먼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스포츠나 어떤 운동을 배우기 전에 무조건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스포츠가 왜 생겨났는지, 그 스포츠의 배경은 무엇인지, 누가 만들고 몇 명이서 하고, 기술은 무엇이고 포지션은 무엇인지 기본적인 배경을 알아야 스포츠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첫 번째, 배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배구는 몇 명이 하는 스포츠일까요? 세 번째, 배구의 포지션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배구의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를 선생님이랑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배구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배구가 어느 나라에서 생긴 스포츠인지 알고 있나요? 한번 추측해 볼래요? 어, 네,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자, 먼저 배구를 누가 만들었냐면, 자, 여기 사진에 보이시는 분이 윌리엄 모건이라는 분이에요. 배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1895년이에요. 미국 매사추세츠주 홀리오크시에 있는 YMCA 체육 지도자였던 윌리엄 모건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운동량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여러 사람이서 함께 즐길 수 있을 정도의 경기를 목표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1896년 스프링필드에서 공개 시합이 최초로 되었고 그때 당시 원래 규칙은 5인제에 21점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발전되고 개량되어서 1920년 무렵에는 6인제, 15점제, 그리고 로테이션제 등 현재 6인제 국제 규칙이 확립되었다고 해요. 참고로 요즘 경기에서는 6인제, 그리고 25점제, 그리고 마지막 세트가 15점제, 그리고 로테이션제를 국제 규칙으로 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배구는 몇 명이서 할까요? 좀 전에 6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6명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6명 맞아요. 그런데 저는 6명 말고 더 많은 인원이 했던 것 같은데요? 9명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9명도 맞아요. 6명도 맞고 9명도 맞으면 그럼 대체 어떤 경기에서는 6명이고 어떤 경기에서는 9명인가요? 자,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아마추어 배구 경기인지 프로 배구 경기인지에 따라서 나누게 되어요. 그럼 6명인 경우에는 어떤 배구 경기에서일까요? 네, 프로 배구 경기는 6명이서 합니다. 그러면 아마추어 배구에서는 9명이 한다는 뜻이겠죠.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실제로 배구 경기장을 가보지 않았어도 굉장히 익숙한 색깔과 그림이죠. 네, 배구 경기장 규격 코트인데요. 배구 경기장 영상이나 경기 실제로 가보면 이렇게 커다란 하늘색 바탕에 옅은 주황색의 배구 코트가 있어요. 이게 배구 경기장의 기본 모양이고요. 자, 경기장 크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쌤이 미터를 써놨는데 가운데 있는 검정색, 저게 네트예요. 네트를 기준으로 왼쪽 코트를 먼저 볼게요. 세로, 엔드라인이라고 하죠. 9m. 그리고 밑에 가로, 사이드라인이라고 합니다. 9m. 해서 네트를 기준으로 한쪽 코트당 세로, 가로 9m씩 정사각형이에요. 그럼 정사각형을 두 개 붙이면 어떤 사각형이 되죠? 네, 세로 9m, 즉 엔드라인 9m, 전체 사이드라인 18m의 직사각형이 배구 코트의 정식 규격이에요. 근데 밑에 보면 3m, 6m라는 숫자가 있는데 검정색은 네트라고 했어요. 그럼 흰색은 뭘까요? 방금 누가 대답을 했는데? 네, 맞아요. 어택 라인이에요. 이 어택 라인은 나중에 6인제 경기 규칙에서 배우겠지만 후위 선수가 이 어택 라인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하면 후위 공격자 반칙이라는 반칙이 선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어택 라인과 네트까지의 길이는 3m고요. 어택 라인과 엔드 라인 끝까지의 길이는 6m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인제와 9인제에서 각각 선수들이 어떤 자리에 서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먼저 6인제입니다. 네, 3명의 선수는 어디에 있죠? 각각? 어택 라인을 기준으로 앞에 3명, 어택 라인을 기준으로 뒤에 3명이 서 있어요. 그럼 9인제는 어떻게 사람들이 서 있을까요? 네, 6인제보다 한 줄이 더 뒤에 생겼어요. 조금 더 촘촘하고 빽빽한 그런 느낌이 들죠. 참고로 6인제는 로테이션이라는 규칙이 있는데 반드시 어택 라인 안쪽에 3명, 어택 라인 뒤쪽, 즉 후위에 3명이 반드시 자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9인제에서는 그런 로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몇 명이 자리를 잡든 상관이 없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배구의 포지션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6인제 경기 중 배구 포지션입니다. 어, 쌤, 6인제인데 왜 포지션이 5개밖에 없을까요? 네, 이것도 나중에 경기 규칙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세터, 센터, 레프트, 라이트, 리베로가 배구의 주요 포지션이에요. 우리 하이큐라는 만화 혹시 아시나요? 네, 그 만화에서 보면 이 용어들이 많이 나와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자, 쌤이 포지션에 따른 설명 또는 역할을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 길고 생소해서 어려워요 하실 친구들을 위해서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표시를 해뒀어요. 자, 잘 여기서 읽어보고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일시정지를 누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포지션이 오른쪽에 있는 역할과 어떤 게 짝일지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일시 정지를 하고 3분 동안 한번 여러분이 화살표를 그어서 한번 맞춰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네, 다 맞춰보셨나요? 그럼 쌤이랑 같이 짝꿍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터. 세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선수일까요? 네, 맞습니다. 볼 배분과 팀의 작전 지시를 하는 코트 내 사령관이다. 와,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코트 내 사령관? 사령관은 뭔가 가장 중요하고 작전 지시를 내리고, 이건 감독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터는 모든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내가 이렇게 볼을 올릴 테니 너는 이렇게 때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굉장히 감독과 같은 역할을 코트 내에서 합니다. 실제로 감독들은 작전을 이 세터에게 많이 지시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코트 내 사령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배구는 세터 노름이라고 하죠.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세터가 어떤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배구 경기의 흐름과 선수들의 능력이 발현이 되고 발현이 안 되고 또 크게는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다음은 센터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센터는 어떤 포지션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들 블로커라고도 불리며 키가 큰 선수가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우리가 배구 경기를 보면 블로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포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포지션이 센터, 즉 미들 블로커입니다. 블로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블로커이기 때문에 당연히 키가 큰 게 경기 중 유리하겠죠. 미들 블로커는 속공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속공수라는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레프트. 레프트는 어떤 역할을 하는 포지션일까요? 네, 윙 스파이커라고도 불리며 주로 오른손잡이가 유리한 포지션입니다. 흔히 주포라고 하죠. 팀에서 가장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가 레프트를 많이 하는데 윙 스파이커라고 이제 국제 용어로 많이 쓰는 포지션이고요. 이 레프트는 오른손잡이가 유리한 포지션이에요. 세터를 기준으로 세터의 왼쪽에 있는 선수가 레프트고 세터의 오른쪽에 있는 선수가 라이트예요. 그럼 라이트는 자연스럽게 아퍼지 스파이커라고 불리며 왼손잡이가 유리한 포지션이 되겠어요. 하지만 선수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이지만 레프트만큼 공격력이 뛰어난 선수가 이 아포지 스파이커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프로 배구에서는 이 아포지 스파이커를 외국의 키가 크고 뛰어난 용병을 고용을 해서 용병이 주로 이 라이트, 아포지 스파이커로 활약을 하고는 합니다. 자, 그럼 리베로는 네, 수비 전문 선수로 수비 능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가 맡아요. 우리 배구 경기에서 보면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유니폼, 색깔이 다른 선수가 한 명 있어요. 키도 좀 작고 배구 선수인 것 같은데 왔다 갔다 코트 내로 자유롭게 하는 것 같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수가 리베로입니다. 어, 나중에 경기 규칙을 배울 때 세터가 또는 센터가 레프트, 라이트, 리베로가 각각 해야 하는 역할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기술이 또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경기 코트에서 6인제 선수들은 어떤 자리에 서게 될까요? 자, 보통 이렇게 많이 서기도 하지만 뒤쪽에 보면 센터, 레프트, 리베로가 있죠. 이것은 감독의 작전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예시로 이해하기 쉽게 한번 적어 본 거예요. 그럼 이제 구인제 배구 포지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프로 배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6인제 경기를 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연습을 할 수는 있지만 훈련 방법도 다르고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추어 배구인 9인제 경기를 주로 하게 됩니다. 9인제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9인제 경기에 맞는 포지션이 이해가 필요해요. 쌤, 6인제와 9인제의 포지션이 다른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90%는 비슷하지만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에 따라 그 포지션이 가지는 역할도 9인제와 6인제가 아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쌤이 준비한 재미있는 영상과 함께 9인제 배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